현실판 진격의 거인을 찾아서. 자, 이번 기사는요. 제가 사진을 먼저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어머. 뼈가 너무 크다 근데. 올리버요? 그렇죠. 저 해골은 거의 사람 몸보다 크잖아요. 머리 하나가. 자, 바로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거인의 유골 사진인데요. 아니 근데 너무 요즘에 인터넷 기술도 발달이 돼가지고 저거 다 사진 조작 일 것이다. 조작일 것 같아요.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린 사진들은 진짜가 아니라 또 가짜. 뭐야? 바로 진위 여부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사진들이 있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거인의 존재를 둘러싼 미스터리들을 하나씩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1912년 5월 4일에 발행된 뉴욕 타임땡 보도에 따르면요. 미국 위스콘신주 남서부에 위치한 레이크 런 농장 근처에서 필립스 형제가 18개의 거대한 유골을 발견했는데요. 발견된 유골의 두개골이 당시 미국인들의 두개골보다 훨씬 컸으며 현재까지는 알려지지 않은 인종이란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궁금한 건 이 뉴욕타임즈 기사가 진짜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아니면 오래된 거라서 진위 여부는 또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미국뿐이 아닙니다. 2012년 스위스 바젤에 살고 있는 그레고르 스포일이라는 사진작가가 무려 약 38cm나 되는 손가락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저게? 끝에 손톱 봐요. 어우 저게 어떻게 손가락이야. 징그러워. 자, 이 손가락은 1960년대 이집트 고분을 두고라도 한 노인에 의해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이때 노인이 손가락을 찍은 엑스레이 사진까지 보여주며 진짜 사람 손가락임을 확인시켜줬다고 합니다. 사진 속 손가락이 정말 사람의 손가락이라면 유추된 키가 무려 5m는 될 거라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크기인데요. 마지막으로 아프리카의 스와질란드 국경 근처의 한 마을에서 정말 미스터리한 흔적 하나가 발견됐는데요. 저거 봐, 밟아. 응? 저게 발바닥이라고요? 엄지발가락이다. 그러네. 찍힌 저거 있죠? 크기는 무려 120cm, 웬만한 초등학생 키 정도 크기인데요. 알려진 바에 따르면 발자국이 찍힌 화강암의 측정 연대가 무려 2억에서 3억 년 전이라고 합니다. 예. 참고로 이러한 증거를 보고도 거인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거인의 유골이라고 발견된 것들은 실제는 말단 비대증, 즉 성장 호르몬이 과잉 분비되면서 신체 말단의 뼈가 과도하게 증식한 환자들의 유골이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과연 이렇게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는 거인의 흔적들. 사실 한석준 씨 정도면 사실 거인 축에 좀 들어갑니다. 한석준 씨가 거인이네. 네, 예. 네. 키가 184. 9 정도 됩니까? 4예요. 184. 사예요? 네. 아니 본인 분량을 위해서 키를 뻥튀기를 해. 키가 되게 커 아니 보이잖아. 키가 184라는데 무슨 너무 악의도 잔뜩이야, 진짜. MSG를 알고 왔어. 다음에 쳐줘야 쏟아 돼. 부어 아주 그냥. 저도 인체 자연 발화 사건. 이 인체 자연 발화 현상은요. 아무런 외부의 요인 없이 사람의 몸이 갑자기 스스로 불타버리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1951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일어난 일명 메리 리저 할머니 사건. 의자에 앉아 잠을 자던 메리 할머니 단 몇 시간 만에 한쪽 다리와 검은색 신발만 남기고 약 4kg의 잿더미로 변해버린 사건입니다. 정말 놀라운 건 할머니를 한 줌의 재로 만들어버릴 정도의 엄청난 불길이 일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자 옆에 스탠드, 방 안의 가구는 멀쩡했다고 합니다. 혼자 탄 거야. 진짜. 혼자 탄 거야. 그렇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일랜드 코너트주 골웨이에 사는 76살의 마이클이라는 남성이 거실에서 불에 타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역시나 몸의 대부분이 재가 돼버렸지만 남자가 누워있던 자리와 바로 위 천장을 빼고는요. 그 밖의 것들이 멀쩡했다고 하고요. 마이클의 사체를 부검한 검시관은 그가 인체 자연 발화로 죽었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인체 자연 발화 현상을 겪고도 목숨을 건진 사례도 보고됐는데요. 1974년 11월 미국 조지아주의 사바나를 여행 중이던 의류 외판원 잭 엔젤. 그는 거주용 트럭에서 잠시 잠을 청했다가 잠에서 깨자마자 자신의 몸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잭의 오른쪽 손이 그만 손목부터 손가락 끝까지 까맣게 타 있었고요. 가슴 쪽엔 폭발 흔적처럼 큰 화상 자국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죠. 잭을 살펴본 의사들은 불길은 몸의 내부에서 시작된 것이라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과연 사람의 몸은 스스로 발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네스북에 등재된 낙하 여인, 억색의 운 좋은 사나이. 1972년 1월 26일, 당시 유고슬라비아 국적의 자땡 항공기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베오그라드로 향하던 중 1만 미터 상공에서 그만 폭발을 하고 말았습니다. 어우,
공중에서 산산이 부서진 비행기는 기체가 두 동강 난 채 체코의 스르브스카 카메니치 지역에 눈 덮인 언덕에 그대로 곤두박질 치고 말았습니다. 자, 그리고 안타깝게도 탑승자 28명 중 27명 전원이 사망했고요. 이 속에서 살아남은 단 한 명이 바로 자땡 항공의 22살의 승무원 베스나 블로비치였던 겁니다. 대박이다. 당시 여객기 꼬리 부분에 음식 나르는 카트와 함께 끼어있던 블로비치는 발견 당시에 전신 골격이 부서지고 허리 아래로 하반신 마비 증상을 겪었으나 기적적으로 힘겨운 재활 끝에 10개월 만에 다시 걸을 수 있었고요. 더 놀라운 건 항공사 사무직으로 복귀해 일도 다시 대단하다.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자, 사고 13년 후인 1985년엔 가장 높은 상공에서 낙하산 없이 떨어져 생존한 사람으로 이분이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자, 그녀는 생전 인터뷰에서 비행기를 타면 사람들이 항상 내 옆에 앉길 원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는데요. 그러겠네. 네. 자, 그런데요. 목숨을 구한 것도 부족해 남들은 평생 잡기 어려운 행운까지 사고와 함께 잡은 사내도 있었습니다. 어. 자, 지난해 8월 3일 30년 넘게 두바이에서 자동차 수리공으로 일해온 인도인 무하마드 바시르 압둘 카드라 씨는요. 라마단 기간이 끝난 뒤 시작되는 이슬람 최대 명절 이드 알피트르를 맞아 고향인 인도 케랄라주 티루바 난다푸람을 다녀오던 차예요. 타고 돌아오던 에미레이트 항공기가 그만 기체 결함으로 비상 착륙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칫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대형 사고로 번질 수 있었지만요. 승객 282명과 승무원 18명은 침착한 대응으로 모두 무사히 탈출을 할 수 있었고요. 카드라와 그의 가족도 다행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일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뭐지? 자, 생사를 넘나드는 비행기 사고를 겪은 지 엿새 뒤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네. 뭐라고요? 사실인가요? 평소 고향으로 가는 비행기를 탈 때마다 재미삼아 복권을 샀는데요. 무려 100만 달러, 약 11억 5,50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당첨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아우, 자, 제일 부럽다, 진짜. 17번째 산 건데 그게 야. 덜컥 이 사고 났던 비행기 탈 때 대단하네, 이게 당첨이 된 거예요. 야, 대단하네. 대동만분의 1이죠. 네. 당첨금으로는 가족들을 위해 쓰고 정년 뒤엔 고향인 인도로 돌아가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직업 기술을 가르치고 싶다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2012년 호주 멜버른에 사는 청년 백 맥마흔은 큰 교통사고를 당한 뒤 의식을 잃고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얼마 안 가 의식이 돌아와 가족들이 한숨을 돌리고 있던 그때 아들, 너 지금 뭐라고 했니? 다시 말해봐. 오 여보, 우리 아들 맞아요? 눈을 뜬 맥마흔이 간호사에게 실례합니다. 굉장히 아프네요라고 한 말을 들은 가족들은요. 이 귀를 의심한 만큼 크게 놀라고 맙니다. 그 이유는 호주 사람인데요. 네. 영어가 아닌 중국어로 말을 했기 때문이죠. 春节来了，那么小明打算怎么过呢？ 아니 저 사람 지금 완전 표준 발음이에요. 네, 발음이 좋네. 그냥 배워서 하는 말이 아닌데? 표준어죠, 표준어. 성조를 잘 지키네요.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은요. 유창한 중국어도 모자라서 중국어로 부모님 사랑해요라며 난국 회복될 거예요라고 쓰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후기까지. 참고로 벤 맥마흔은 고등학교 때 잠시 중국어를 배우긴 했지만 당연히 유창하게 말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요. 사고 후 중국어를 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 모국어인 영어는 잘하지 못하게 됐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죠 이건 또? 참고로 보통 저런 현상이 일어난 뒤 며칠 만에 이제 언어 능력을 다시 상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초능력처럼 왔다 순간적으로 가는구나, 그냥. 왔다 가는 거죠. 네. 그런데 백맥마흔은 이후에 샹하이에서 석사 과정까지 밟았고요. 중국에서 TV 프로 MC 패널로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맥마흔에게 어느 날 갑자기 생긴 외국어 능력은 정말 사고 때문이었을까요? 진실 혹은 거짓! 히가시노 게이고의 패러렐 월드 러브 스토리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사랑을 뇌파로 조정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했던 기억을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이 사람 좋아했던 걸 지워줘요. 아예 모르는 사람이 되게. 그럼 상처를 안 받잖아요. 그런 정도로 사람의 뇌는 이 뇌파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한 기술까지 왔습니다, 지금. 내 전생은 할리우드 배우. 미국 오클라호마주 머스코지에 사는 올해 12살이 된 아이 라이언 하먼스. 이 아이는 4살 때부터 아주 생생한 악몽에 시달리기 시작했고요. 그로부터 약 1년이 지나 5살이 됐을 때 엄마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 나 전생에 할리우드 배우였어요.
처음엔 아이의 황당한 얘기에 그저 코웃음을 쳤다는 라이언의 엄마. 그래서 엄마는 할리우드 관련 서적을 아들에게 보여줬는데요. 그런데 라이언이 1932년 영화인 나이트 애프터 나이트의 사진을 보던 중에 한 명의 조연 배우를 가리키며 엄마 이게 저예요 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름 돋아. 어우. 사진 속의 남성은 1930년대에 활동했던 마티 마틴이라는 이름의 배우로요. 당시 영화에서 대사 한 줄 없는 조연 배우였기 때문에 현재 그를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는데요. 결국 라이언의 엄마는 그를 버지니아대 정신의학 및 신경행동과 학과 부교수 짐 터커에게 데려갑니다. 그리고 이 짐 터커 교수가 마티 마틴의 삶을 철저히 조사해 아이의 진술과 일치하는지 하나하나 따져봤는데요. 가족들에 대한 설명도 대부분 일치했을 뿐 아니라 마티 마틴이 과거 브로드웨이에서 춤을 췄었다는 것, 배우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할리우드 에이전시를 차렸다는 것, 리타 헤이워드와 같은 스타들과 함께 일했던 것 등 모든 것이 소름 돋을 정도로 일치했는데요. 그런데 계속 라이언의 말을 듣던 짐 터커 교수는 그의 진술 중 한 가지 큰 오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뭐야? 하느님은 왜 저를 61살까지 살게 하시고 다시 아이로 태어나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한 라이언. 그러나 실제 마티 마틴의 사망 진단서에는 사망 나이가 59세로 기록되어 있었던 거죠. 한국 나이 아니야? 만 나이였지? 한국 나이. 그렇지. 그런데 놀랍게도요. 네. 이후에 더 조사를 해보니 사망 진단서 기록에 오류가 있었던 겁니다. 실제 마티 마틴이 사망한 나이는 라이언이 말했던 61세가 정확히 맞았던 거죠. 병원이 틀린. 아, 이건 소름 끼치네. 야, 이거 진짜 신기하네. 굳이 도깨비 드라마로 얘기하자면 이동욱 씨가 준 차를 안 마신 거죠, 이 사람이. 이생의 기억을 잊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생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안 먹은 거야. 도깨비 덕후예요. 네. 내 칼을 봐주는 사람이 없어. 완전히 빠져 있어. 아, 3위구나, 3위. 자동 확정이네. 이쪽 1, 2위다. 지난 2014년 인도의 고고학자 J.R. 마가시 인도 차티스가르주 차라마에서 약 10,000년 전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는 동굴벽화를 발견했습니다. 뭐야? 눈과 코는 실종된 상태에 비정상적으로 큰 머리를 지닌 생명체. 다른 그림에서는 우주복 같은 의상을 입은 채로 무기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진짜? 새도 아니고 뭐지? 심지어 그들의 이건 뭐야? 운송수단으로 보이는 UFO까지 떡하니 그려져 있습니다. 세 개 다리 달린 게 꼭 UFO 같지 않습니까? 오, 진짜요, 진짜. 그러네. 자, 무려 10,000년 전에 그려진 동굴벽화에 외계인과 UFO를 닮은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있네. 이건 또 뭐예요? 이탈리아 발카모니카의 벽화에는 마치 우주복을 입은 듯한 2명의 생명체가, 미국의 유타주의 세고 캐논에는 머리 위에 안테나가 솟은 기이한 형체가, 그리고 호주 킴벌리에는 큰 눈과 머리를 소유한 여러 명의 생명체가 새겨져 있다는 사실. 대체 당시 사람들은 뭘 봤길래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외계인의 모습과 더욱 닮은 이 그림들이 세계 곳곳에 새겨져 있는 걸까요? 항상 인류 최대의 난제인 외계인의 존재. 혹시 외계인을 두 눈으로 목격한 이들이 지금 우리에게 남긴 사인 아닐까요? 자, 오늘 준비하신 마지막 꼴찌 기사 한번 좀 들어볼게요. 온 우주의 기운, 외계인 혼혈 프로젝트. 노력한다. 열심히 하네. 전후무한 특종 랭킹쇼 후리안 식구 엑스파일. 저 오컬리 요원이 이번엔 우주의 메시지를 들고 왔어요. 이제 아이의 모습을 아이라고? 그리는데요. 저게? 네. 아이들이 외모가 다른 것, 바로 아이들의 친아빠. 이 친아빠가 외계인이기 때문입니다. 아빠는 외계인? 자, 이 아이들의 그림을 보여준 사람은 바로 이 여성인데요. 올해 28살의 브리짓 닐슨이라는 여성인데요. 이쁘다 또. 그녀는 16살 때 처음으로 외계인과 접촉했다고 주장하는데요. 하지만 그냥 만남만 가진 게 아니라요. 왜, 오 왜? 마이 갓! 뭐 왜? 놀라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 절대 놀라지 마십시오. 외계인과 성관계까지 가졌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이 시작입니다. 진짜? 딸 6명, 아들은 4명, 아우 다복하시네. 무려 10명이나 되는 아이고야. 외계인 아이를 가진 엄마라고 본인을 주장하고 세상에 있는데요. 어떻게? 정말 이 믿기 힘든 이야기를 하는 브리짓은 2012년도에 역시 자신도 외계인을 낳았다고 주장하는 60세 샤론 맥코믹 씨와 함께 하이브리드 칠드런 커뮤니티라는 단체를 만들었는데요. 단체까지. 단체의 목적은 외계인과 인간의 혼혈, 즉 하이브리드 칠드런들이 지구로 돌아왔을 때 함께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외계인 아이들
아이들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자는 어떻게 보면 인권단체라고. 외계인 인권단체군요. 외계인 아이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여인들. 그 진실이 궁금하시다고요? 프리한 식구 엑스파일. 원래 얘 하는 거예요? 예, 저 오컬리 요원의 결론은요. 언제나 진실은 저 너머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1, 2위가 한 기자님인데 헤드라인부터 알려주세요. 충격! 냉동인간 생존 실화? 도심 속 공포의 좀비 바이러스. 저희가 1회 때 소개해드렸었죠. 냉동인간. 실제로 냉동인간이 됐다가 살아난 케이스가 있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에 다니는 26살 청년 저스틴 스미스. 2015년 2월 20일 밤 친구들과 거하게 술을 마신 스미스는 술도 깰 겸 집까지 걸어가기로 합니다. 한겨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술 기운에 내린 결정이었죠. 그런데 스미스가 한 가지 간과한 게 있었는데 바로 술집에서 집까지의 거리가 무려 3.2km에 달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게 무작정 걷기 시작한 스미스. 역시나 결국 매서운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길 한가운데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당시 기온이 위험해. 영하 20도였다고 해요. 아, 위험해, 그 위험해. 추위에 길에서 잠을 잤으니까요. 얼어 한편 죽어. 다음 날 아무 사정도 모르는 스미스의 아버지는 외박을 한 아들이 연락도 되지 않자 곧장 아들을 찾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눈더미 위에 누워있는 스미스를 발견한 아버지는 황급히 아들에게 다가갔는데요. 그러나 이미 아들의 몸은 차갑고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당시 급히 아버지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응급 의료진의 소견 역시 동사였습니다. 그런데 의료진 중 한 명이었던 제럴드 콜맨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이미 심장이 뛰지 않는 스미스를 치료해보자! 라는 진단을 내린 거죠. 의료진들은 먼저 인공 혈관을 만들어 스미스의 혈액을 몸 밖으로 빼냈고요. 그리고 그 혈액에 산소를 공급하고 온도를 높이는 작업을 거쳐서 다시 스미스의 체내로 주입시켰습니다. 어떻게 됐어? 어떻게? 뭐 근데 그 결과 그러니까.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보름 만에 혼수 상태에 있던 스미스가 기적적으로 눈을 뜨게 된 겁니다. 진짜 죽었다 깨어난 거죠. 더 놀라운 사실은요. 동사로 냉동인간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뇌 손상은 거의 없었고요. 스미스를 진료했던 의사들조차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비록 심각한 동상으로 새끼 손가락과 발가락 일부를 절단했지만요. 현재 스미스는 다시 학교를 다니면서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는데 냉동인간은 과연 먼 미래의 일만은 아닌 걸까요? 충격 실화 또 있습니다. 공포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좀비처럼 자기 자신을 죽은 시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미 죽었으니까 밥을 먹을 필요도 없고요. 결국 그런 생각을 하다가 굶어 죽기까지 한다는 이 끔찍한 증상은 프랑스의 신경의학자 주일스 코타르가 발견한 희귀 정신질환, 일명 코타르 증후군으로요. 좀비 증후군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이 코타르 증후군을 넘어서 실제로 도심 한가운데 진짜 좀비가 나타나서 충격을 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2년 6월 26일 평화롭던 중국 저장성의 원저우시 한 남성이 갑자기 지나가던 자동차를 막아섰고요. 유리창을 마구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당시 너무 놀란 여성 운전자는 도망치기 위해서 차에서 내렸는데요. 문을 두드리던 남성이 진짜 좀비처럼 이 여성의 얼굴을 마구 물어뜯은 겁니다. 남성은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게 바로 체포가 됐지만 이미 여성의 코와 입술 일부분이 잘려나간 거예요. 코를 잘랐어. 중국에서 일어난 이 끔찍한 사고가 더욱 충격을 주는 이유가요. 비슷한 사건이 한 달 전 미국에서도 발생했기 때문에 똑같은 게 있대. 2012년 5월 26일 미국 마이애미 고속도로에 갑자기 나타난 남성 루디 유진. 노숙자였던 로널드 포포의 얼굴을 물어뜯은 사건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루디 유진에게 수차례 경고를 했지만요. 경찰이 보는 앞에서도 잔혹한 행동을 멈추지 않았고요. 심지어 경찰이 쏜 총알을 맞고서도 계속됩니다. 진짜 좀비네. 그래서 결국 6발이나 쐈고요. 죽음에 이르러서야 그 행동을 멈출 수 있었습니다. 이거 너무 충격적이야. 그러나 이미 피해자 얼굴의 약 80%가 뜯겨나간 상태였고요. 여러 언론들은 이 사건을 두고 피의자 루디 유진이 마약을 복용한 후에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보도했지만 부검 결과 마약으로 확정지을 단서를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역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